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드리는 재벌들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흥미롭고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장담하건대 이 영상 하나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로 완전히 나뉘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야, 이번에 어떤 주식이 대박난대 라는 말에 솔깃해서 큰맘 먹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넣었는데 내가 사자마자 거짓말처럼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밤마다 주식 차트 보느라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가슴 졸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투자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 그리고 거대한 자산 운용사의 거물들이 절대 대중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종목 하나에 목숨을 걸고 도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드릴 핵심 키워드는 바로 ETF, 즉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아주 상세한 정보로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확실하게 키워드릴게요. 재벌들의 경제학 채널입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ETF가 대체 무엇인지 기초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 보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세요. ETF는 종합선물 세트 혹은 맛있는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맛집에 비빔밥을 먹으러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는 시금치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콩나물에 고기, 고추장까지 다 들어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 비빔밥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 사서 요리한다고 해봅시다. 시장 가서 시금치 한 단 사고 고사리 한 근 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런데 비빔밥 한 그릇을 딱 주문하면 그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섭취할 수 있잖아요. ETF가 바로 이 비빔밥 한 그릇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도 사고 싶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이럴 때 우리나라 우량주를 몽땅 담아놓은 코스피 200 ETF 한 주만 딱 사면 여러분은 그 즉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돈 몇만 원으로 수백 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에이 작가님, 그렇게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대박을 노리려면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파산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아시죠? 그분이 2007년에 아주 흥미로운 내기를 하나 제안했어요. 향후 10년 동안 똑똑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이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거액의 판돈을 걸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년 뒤 워런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종목을 골랐는데도 그냥 시장 전체를 담은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ETF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부해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시장의 평균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거죠. 사람들은 흔히 ETF를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복리의 마법을 부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1970년대에 존 보글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을 때 금융권 사람들은 그걸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평균만 따라가는 게 무슨 투자냐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자금의 수천조 원이 ETF로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ETF가 왜 매력적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지수의 제왕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아마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S&P 500이 왜 대단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미국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500개의 거인들을 한데 묶어놓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폰을 확인하고, 구글로 검색을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윈도우를 켜고, 퇴근길에 넷플릭스를 보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으로 꽂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S&P 500의 역사적 수익률은 연평균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리의 마법을 잊지 마세요. 연 10%씩 7년이면 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14년이면 4배, 21년이면 8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서 모으기만 했는데 말이죠. 워런 버핏이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의 90%를 S&P 500 ETF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좀 더 화끈한 수익을 원해.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무기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S&P 500이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라면 나스닥 100은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이 S&P 500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술주들의 가치가 폭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포츠카는 빠르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이 오면 S&P 500보다 훨씬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안정인지 성장인지를 잘 파악해서 이 두 지수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망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한 끝판왕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VT입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상품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까지 전 세계 상장된 거의 모든 주식을 다 담고 있거든요. 만약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인도나 동남아가 떠오른다. 그럼 이 ETF는 알아서 그 나라 비중을 높입니다. 즉,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ETF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극강의 분산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그냥 이 지수 ETF들만 왕창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주식은 결국 위험 자산이거든요. 아무리 잘 분산된 ETF라고 해도 경제 위기가 닥치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까요? 내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해요. 그 수비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과 금입니다. 에이, 재미없게 무슨 채권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이 녀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이 떨어질 때 얘네들은 반대로 오르거나 가격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채권은 쉽게 말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예요. 특히 미국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죠. 주가가 뚝뚝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쑥쑥 오르는 음의 상관관계가 발생합니다. 주식에서 20% 손실이 났는데 채권에서 10% 수익이 나면 내 실제 타격은 10%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생존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 금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종이 화폐는 믿을 수 없어도 금은 믿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GLD나 IAU 같은 ETF를 통해
여러분은 금방에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금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주식, 채권, 금. 이 재료들을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전략이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날씨, 경제 상황에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제안한 이 전략은 어떤 경제 위기에도 깨지지 않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주식 30%, 채권 55%, 금과 원자재 15%입니다. 어때요?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낮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이 30%만 되어도 전체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반면 채권 비중을 높여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 원금이 심하게 깎이지 않도록 설계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37% 폭락할 때 이 전략은 고작 3% 정도로 방어해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나는 젊으니까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입니다. 내 자산의 80%는 든든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코어 ETF로 채우세요.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여러분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예를 들어 반도체나 AI, 혹은 배당주 같은 세틀라이트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정성을 챙기면서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보너스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지침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적립식 투자와 리밸런싱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사는 겁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평균 가격으로 주식을 모으게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처음 정한 비율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졌다면 그만큼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더 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비싸진 걸 팔아서 싼 걸 사는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원래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리밸런싱이 그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네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대박은 한 번의 운일 수 있지만 오늘 배운 ETF 투자는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시스템입니다. 복리 마법은 처음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상상도 못할 속도로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주식 공부가 어렵다면 S&P 500과 나스닥 ETF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식만 사지 말고 채권과 금을 섞어 내 돈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세요. 셋째, 매달 정기적으로 사고 1년에 한 번은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을 실천하세요. 투자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시간의 힘을 믿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오늘 배운 ETF 중 하나를 딱 한 주만 사보세요. 그 일주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재벌들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